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붙잡았어야 할 사람을 놓쳐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1977년 5월 18일 대전역 앞 다방에서 그 사람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제가 한 발만 더 내딛었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1976년 7월 15일 목요일, 대전 시내는 찜통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2이었습니다. 오후 강의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군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비 오겠는데.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 그러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저는 황급히 정류장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셔츠는 이미 반쯤 젖어버렸습니다. 휴, 미친 비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옆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후, 완전히 젖으셨네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분홍색 우산을 접어들고 서 있는 한 여자.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단발머리에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얼굴.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빗소리, 여름 풀냄새, 그리고 그녀의 눈빛. 네, 좀 급하게 뛰어왔더니 저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녀가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비 금방 그칠 것 같진 않은데. 그러게요. 30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묘하게 편안한 침묵.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저요? 용문동 쪽인데요. 어머, 저도 용문동이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 후 버스를 탔고 둘은 같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분홍 우산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래요? 우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산 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분홍 우산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니 어깨가 스칠 정도였죠. 제가 키가 커서 우산을 제가 들게요. 제가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방향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요.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작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이게 됐습니다. 제 왼쪽 어깨는 점점 젖어갔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근데 비 참 많이 오네요. 저는 사범대학 2학년이에요. 국어교육과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아, 그렇구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우리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이 논산이고 저는 대전이 고향이라는 것. 그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저는 통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는 것.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묘하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저 다 왔어요. 저기 골목 안쪽이 하숙집이거든요. 아, 벌써요? 저도 모르게 아쉬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어깨 완전히 젖으셨어요. 제 쪽으로만 우산을 기울이셨나 봐요. 괜찮아요. 금방 마르죠 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우산을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안 젖고 왔네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빗방울이 튀긴 했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네, 다음에 비 오면, 아니, 비 안 와도 여기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2초였을까요? 3초였을까요? 그 짧은 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여기서 만나요. 정말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근데, 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김진우입니다. 저는 박은희예요. 반가워요, 진우 오빠. 은희. 그 이름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저는 그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첫 번째 목요일 은희가 왔습니다. 분홍 우산을 들고 두 번째 목요일 날씨가 맑았지만 우리는 만났습니다. 커피숍에 갔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 우리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빗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사람이라고. 분홍 우산 아래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할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놓치게 될지. 9월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 저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 앞에서 만나 학교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오빠, 저기 봐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은희가 제 팔을 잡으며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다. 저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희가 제 시선을 느끼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무 좀 봐요. 나무. 응, 나무도 예쁘지만 너보다는 아니야. 은희가 제 팔을 톡 쳤습니다. 오빠, 오늘 왜 이래요?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가방에서 호빵 2개를 꺼냈습니다. 오빠, 아까 학교 앞에서 샀어요. 하나 드세요. 고마워.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은희야. 네. 너 나중에 정말 선생님 될 거야? 당연하죠. 제 꿈이에요. 시골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말할 때의 은희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벌어서 우리 살림 책임져야지.
은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응? 아, 그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런 상상해요. 오빠랑 나중에. 은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단풍지는 가을, 호빵 김이 올라가는 벤치, 손을 맞잡은 우리.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갔다가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보니 영장이었습니다. 이병일자 1977년 1월 5일. 3개월 후였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어차피 가야 하는 거 건강하게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군대 3년. 은희와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은희를 만났습니다. 학교 앞 작은 다방 청춘다방에서였습니다. 저는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은희야, 나 1월 5일에 입대해. 은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월 5일이요? 응. 3개월도 안 남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방 안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3년이잖아요. 금방 가요. 하지만 편지 쓸 거예요. 매주. 아니, 매일 쓸게요. 그리고 면회도 갈 거예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안 변해요. 약속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은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나타날까?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집안 좋고,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유머 있는 남자들이. 은희는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데 나는 뭐가 있지? 평범한 집안, 평범한 외모, 평범한 성적.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은희와 함께 있을 때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전천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요? 아까부터 말이 없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빠, 혹시 나 때문에 걱정돼요? 어떻게 알았어? 은희가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빠, 나 진짜 안 변해요. 약속했잖아요. 오빠 아니면 안 돼요. 알았죠? 은희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불안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도 사실 불안해요. 오빠가 군대 가면 멋있는 여자 간호장교 만나면 어쩌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그럴 리가. 내가 너 말고 누굴 보겠어. 나도 그래요. 오빠 말고는 안 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은희를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돼. 사랑하면 믿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 깊숙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희와 저는 또 청춘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예요?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가요. 명동 국제극장에서 좋은 영화 한대요. 좋아. 그러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선 계속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D-11. 이제 열흘 남았다. 크리스마스 지나면 일주일. 그리고 이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서 은희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은목걸이. 은희야, 이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희가 열어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비쌌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차고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은희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나도 선물 있어요. 은희가 꺼낸 건 손편지와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매일 보면서 나 생각해요. 편지도 매일 읽고요. 우리는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영화 내내 은희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은희가 좋아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입대 전날 밤이었습니다. 1977년 1월 4일. 저는 은희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역전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내일 아침 7시 기차야. 편지 꼭 써요. 그럼. 나도 기다릴게. 면회도 꼭 와. 당연하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야. 네, 오빠.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은희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왜 또 그래요? 나 진짜 안 변한다니까요. 오빠 아니면 안 돼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봤습니다. 이 얼굴로 3년을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은희는 너무 아깝잖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대전역으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역까지 나왔습니다. 오빠 건강하게 다녀와요. 기다릴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손 흔드는 은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희야, 우리의 약속 잊지 말고 꼭 기다려줘. 훈련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구보, 각계전투, 총검술, 행군.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티게 한 건 은희의 편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잘 지내요? 오늘 학교에서 벚꽃이 폈어요. 오빠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 생각나서 편지 써요.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은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동기들이 놀렸습니다. 야, 김진우.
또 여자친구 편지 왔냐? 부럽네, 진짜. 나는 편지 한 통도 안 오는데. 6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휴가였습니다. 3박 4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군복을 다렸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 까만 군복, 군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은희가 날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6주 만에 보는 은희.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1977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은희와의 약속 시간은 3시. 장소는 역전다방.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저는 역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뭘 사갈까? 꽃이라도 살까? 하지만 주머니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받은 월급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얼굴 보는 게 선물이겠지. 2시 30분.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역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군대 와서 배운 유일한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 이제 슬슬 가볼까? 일어서서 역전다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층 건물, 1층이 다방이었습니다. 큰 유리창으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잘생긴 얼굴, 기름 바른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저는 본능적으로 유리창 옆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은희랑 같이 있지? 저는 몰래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은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6주 동안 보고 싶어 했던 그 미소를 다른 남자 앞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보석함처럼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반지? 남자가 상자를 은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남자가 또 뭔가 말했습니다.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6주, 겨우 6주 만에 벌써 다른 남자를? 편지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날 기다린다더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수치심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봐야 하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하지? 은희야, 저 남자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면 은희는 뭐라고 할까? 그냥 친구라고, 오빠라고, 선배라고 변명을 할까? 아니면 미안하다고 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같았습니다. 남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혹시 내 사진? 은희가 내 사진을 저 남자한테 보여주는 건가? 그럼 저 남자는 알고 있는 건가? 내 존재를?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일단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저 남자가 누군지 물어보면 돼. 당당하게. 손이 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만약 정말 새 남자친구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군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 꼴로 저 잘생기고 양복 입은 남자 앞에서 창피하게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비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깡마른 몸, 상처투성이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빡빡 깎인 머리.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아직도 군 생활이 많이 남은 이등병이었습니다. 반면 저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유롭게 웃고 비싼 선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저 꼴을 당할 순 없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군인이 울면 안 돼. 참아야 돼. 다시 한번 유리창을 봤습니다. 은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그래. 은희는 저런 남자가 어울려. 나 같은 놈보다 훨씬. 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역전다방에서 멀어졌습니다. 빠르게 도망치듯이 대전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봤습니다. 30분 후 논산행 기차가 있었습니다. 훈련소로 돌아가는 기차. 그래, 돌아가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표를 끊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개비, 두 개비, 세 개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은희가 지금쯤 다방에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 시계를 보고 있겠지.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걱정하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 약간의 통쾌함도 느껴졌습니다. 너도 당해봐. 기다려봐. 안 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은희가 있는 곳이 멀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차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복귀했습니다. 조교가 물었습니다. 김진우 휴가 잘 다녀왔냐? 네, 조교님. 여자친구 만났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옆 동기가 코를 골았습니다. 누군가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희의 미소, 남자의 선물, 반짝이던 상자, 웃음소리. 내가 뭘 본 거지? 진짜 새 남자친구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의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왜 안 왔어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없어서 너무 걱정돼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답장 꼭 해줘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나를 바보로 하나. 2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정말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답장해줘요. 이러지 말아요. 그것도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3주 후 마지막 편지. 오빠, 나 정말 뭘 잘못한 거예요? 말해줘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났어. 은희는 끝이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배신자, 거짓말쟁이.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자존심이 더 강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렇게 저는 은희를 놓았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버렸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역전다방 앞에서 돌아선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도 모른 채 군대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부대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은희 생각이 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끝난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1977년 6월. 어느 날 행정병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김진우, 편지 왔어.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박은희. 저는 편지를 받았지만 뜯지 않았습니다. 침상 및 군장 안에 넣어뒀습니다. 읽으면 흔들릴 거야. 안 돼.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2번째, 한 달 후 3번째, 2달 후 4번째.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 군장 속에 쌓아뒀습니다. 읽지 마. 절대 읽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1977년 9월 6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훈련 후 막사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도대체 은희는 편지에 뭐라고 쓴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변명이겠지. 그 남자는 친구라고, 오빠라고, 선배라고, 거짓말로 날 속이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옆 침상의 동기가 짜증을 냈습니다. 야, 김진우. 좀 가만히 있어. 잠이 안 와. 미안.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빡빡 깎인 머리, 수척한 얼굴. 나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장을 열었습니다. 6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뜯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빠, 왜 안 왔어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친오빠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오빠한테 인사시켜드리려고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심장이 멈췄습니다. 친오빠?
두 번째 편지를 급하게 뜯었습니다. 오빠, 왜 답장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 친오빠가 저한테 목걸이 선물해줬어요. 진우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빠가 안 와서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친 듯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모든 편지에 친오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날 다방에서 만난 남자. 그건 은희의 친오빠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 가장 최근에 온 편지. 오빠, 이제 포기해야 하나 봐요. 오빠가 날 싫어하게 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오빠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빠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요.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빠가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빠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해였어. 완전히 오해였어. 은희는 날 배신한 적이 없었어. 내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끝내버린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소대장님, 청원휴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청원휴가? 무슨 일인데? 급한,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김진우, 청원휴가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웬만하면 참고 기다려. 소대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눈빛이 절박했던지 소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신청은 해줄게. 근데 승인될지는 모르겠다. 2주가 지났습니다. 휴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매일 행정병에게 물었습니다. 휴가 승인 났어? 아직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1977년 11월 3개월 만에 정기 휴가가 나왔습니다. 3박 4일.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은희의 편지 6통을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순간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대전행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희의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봉투에 적혀있던 주소. 하숙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은혜 씨 찾아왔는데요. 은희? 은희는 여기 없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디 갔는데요? 이사 갔어요. 한 달 전에. 어디로요? 서울이요.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섰습니다. 서울. 혹시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친구분한테 물어보시든가. 저는 학교로 갔습니다. 사범대 건물. 은희의 과 사무실. 하지만 이미 저녁 6시가 넘어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기다려. 내가 꼭 찾을게.
다음 날 아침 9시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은희의 친구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범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국어 교육과 학생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희와 함께 다니던 후배. 저기요. 달려갔습니다. 여학생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박은희 후배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김진우라고 합니다. 은희 남자친구. 여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우 선배, 은희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학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군복 차림의 초라한 모습. 은희 언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해서 서울로 취직했어요. 연락 끊고 싶어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만나야 해요. 제발. 여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서울 종로구 어디 회사예요?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선배님, 진심이신 거죠? 네, 제 목숨 걸고 진심입니다. 그럼 꼭 가세요. 은희 언니 아직도 선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곧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종로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 건물 앞에 섰습니다. 5층짜리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박은혜 씨 찾아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진우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씨, 김진우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3층 비서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희야, 드디어 만나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비서실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은희의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예전보다 말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 오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야, 오빠, 왜?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가방에서 편지 6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이제야 읽었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그럼,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그날 다방에서 오빠 봤어. 너랑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오해했어. 다른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친오빠였는데. 알아. 이제야 알았어. 편지 읽고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바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오빠. 은희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놓을게. 절대 안 놓을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이 들어왔다가 당황해서 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다시는 이러지 마요. 응, 약속해. 다시는 오해하지 않을게. 2025년 2월입니다. 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은희가 있습니다. 68이 된 제 아내. 50년을 함께한 반려자. 아침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대전천을 따라 걷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길입니다. 여보, 천천히 걸어요. 넘어지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지난주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희 결혼 4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78년 6월에 결혼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 궁금해? 네.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줘요.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거의 놓칠 뻔했어. 네. 비 오는 날 우산 때문에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바보 같은 오해를 해서 거의 헤어질 뻔했지. 아들이 웃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니까 100번이라도 하는 거야. 저는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군대에 갔을 때야. 휴가 나와서 할머니 만나러 갔는데 다방에서 할머니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오해했지. 새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근데 그게 할머니 오빠였대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 친오빠였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판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편지를 읽고 알았어. 오해였다는 걸. 그래서 서울까지 찾아갔지. 할머니 회사까지. 와, 로맨틱해요. 손녀가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아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은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빠가 그렇게 울면서 빌었는데. 게다가 아직도 사랑했거든. 오랫동안 연락 없었어도.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때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끝까지 찾아와줘서.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또 시작이네. 손주들 앞에서.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요즘 유튜브 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손주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 영상 올렸어. 같이 볼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청춘 이야기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 그리고 최고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 속 저는 5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나기 오던 날 분홍 우산으로 시작된 사랑, 군입대와 불안, 다방에서의 오해, 8개월간의 침묵, 그리고 편지를 읽고 은희를 찾아간 이야기.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늦었지만 편지를 읽었고, 늦었지만 찾아갔고, 늦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즉시 풀으세요. 물어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행동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오해가 있다면 지금 당장 풀으세요. 붙잡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붙잡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감동적이에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만드셨어요. 댓글 보셨어요? 벌써 1000개 넘었어요. 저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오해 때문에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이 영상 보고 바로 전화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이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해서 화났는데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오늘 프로포즈 할게요. 은희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일 하네요. 젊은이들한테 희망 주고.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그때 용서해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역전다방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들어가 볼까? 좋아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그럼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즉시 푸세요. 한마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